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그 지난 5년 동안 연구 개발한 심혈관 질환을 위한 인공지능 주치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현장을 와봤습니다. 자, 오늘 오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디지털융합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김승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진단치료기 연구실의 실장을 맡고 있는 허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같이 참여하신 네, 저는 오늘 함께할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문다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주로 국가 R&D 사업을 저희가 1년에 뭐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8만 개 과제가 런칭되는데 그 중에 100개를 매년 뽑잖아요. 이 100개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100개 과제 들어가신 거예요. 작년에. 그래서 아주 뭐 우수하다. 라고 형식적으로 이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수한지 아닌지를 한번 오늘 확인해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지금 소장님 계신 디지털 융합 연구소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지털융합연구소는 여러 산업 분야의 ICT 기술을 융합을 해서 산업을 혁신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공공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우수 성과를 받은 심혈관 질환을 위한 인공지능 주치 기술 개발. 요 과제에 대한 설명을 두 분 중에 심혈관 질환을 위한 인공지능 주치 기술인데요. 크게 이제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 파트 아니고요? 세 파트인데 이제 한 파트는 1차년도, 2차년도에서 이제 종료가 됐고요.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까지 간 거는 이제 두 파트가 갔고, 그 2년 동안 했던 이제 그 파트는 다른 연구소에서 이제 진행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관련된 그러니까 의료용 클라우드를 개발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고요. 아, 그 먼저 하신 게? 그리고 이제 5년 동안 진행한 그 두 파트는 디지털융합연구소에서 그 연구한 내용인데 크게 이제 두 영역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그 개인의 건강 상태, 그러니까 환자의 건강 상태를 미래의 상태를 예측하는 그런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파트는 우리 왜 그 건강검진하면 여러 가지 검사하잖아요. 그런 이제 검사들을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현장 진단 검사라는 게 있는데 그 현장 진단 검사를 완전히 자동화된 형태로 해서 심혈관 질환에 관련된 5가지 바이오마커를 진단할 수 있는 혈액으로 진단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그게 이제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 여튼 사업 계획서에 보니까 닥터 AI 기술이 한 파트고 두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이제 현장형 완전 자동 최소 침습형 네네네. 심혈관 질환 센서 기술 개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했다고 하는 이제 의료 AI 클라우드 기술 개발. 사실은 뭐 저기 첫 번째 기술이 연동해서 클라우드로 이렇게 활용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같이 클라우드로 해서 초기에 먼저 하시고 구체적으로는 뭐 그러한 내용들 개발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완전 자동 최소 침습형. 최소 침습이면은 뭐 찌르지 않고 혈액 한 방울 찌르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찌르긴 찌르는데 조금 찌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저희가 건강검진 받으면 굉장히 막 밀리리터 단위로 혈액을 채취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현장에서를 이렇게 바로 심근경색이 일어났는데 현장에서 바로 그걸 뽑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 손가락 같은데 저희 혈당 측정하는 것처럼 살짝 따서 굉장히 그 혈액량을 최소로 한다는 그 마이크로 리터 정도 단위로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최소 침습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름을 붙였거든요. 현장 진단이면 그냥 뭐 찔러서 피 하자마자 바로 결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저희가 크게 보면은 이제 건강검진을 하고 보면 병원에 가면은 이제 혈액 검사를 하면 혈액을 밀리리터씩 뽑아서 그 검사실에 넘기면 굉장히 자동화된 장비가 굉장히 비싼 장비들이 쫙 널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돈도 비싸고 그걸 갖다 현장에 지금 이런 밖에 현장에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거의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소형화한 그러니까 한 데스크탑 정도 이 정도 사이즈로 저희가 이제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제로 만약에 저희가 지금 누가 여기서 딱 쓰러졌다 그러면은 바로 살짝 따서 검사를 하면 거기서 바로 이게 심근경색이다 아니다를 판단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병원으로 옮기면서도 그에 해당하는 처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골든타임 내에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구체적으로 네네. 5종 측정을 한다고 돼 있는데 네, 5종은 다 하신 건가요? 더 하셨나요? 5종은 일단 했습니다. 근데 보통 심근경색을 했을 때 제일 많이 보는 이제 마커들이 있는데요. 그게 한 3가지 정도를 병원에서 제일 많이 보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보조적인 수단을 한 2가지를 보는데 혈액 검사하면 예. 네, 거기 수치들 많이 나오면서 나와요. 예. 네. 이렇게 이제 마커들 이렇게 이제 표시되잖아요. 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찌됐건 5가지 종류를 측정할 수 있는 일체형 칩을 만드셨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센서 칩. 저희가 이제 혈액에 들어가는 거는 조그마한 이런 칩인데 실제로 그거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광으로 아까 우리 말씀드린 코로나 할 때 네, 이 네. 저기 뭐 진단 시약처럼 네네네. 피 한 방울 딱 넣으면 네, 그 맞습니다. 센서에서 네네네. 일단 지가 볼 수 있나요? 네, 5가지 맞습니다. 종류에 이렇게 대해서? 칩이 저희가 이제 그 혈액을 이렇게 안에 이제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반응 용액이 들어 있고요. 또 혈액을 딱 털어뜨리는데 그 칩이 한 요 정도 한 손가락만 요 정도 사이즈인데 이게 5개가 이렇게 연속으로 있는데요. 거기다 피를 한 방울씩 넣고 그걸 이제 요거를 기계에다가 딱 넣으면 그때부터는 걔가 자동이거든요. 그래서 반응도 시켜주고 그다음 세척도 해주고 요 칩에선 직접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그죠. 왜냐면 반응이 칩에- 일어나야 칩에 되니까. 넣고 반응한 다음에 네, 맞습니다. 디바이스에 딱 넣고 보면 네, 이 맞습니다. 질병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아, 네, 네, 맞습니다. 그래요. 저 대부분의 다 그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뇌도 있고 폐도 있고 장도 있고 근데 네. 거기서 굳이 딱 심혈관을 이렇게 연구하신 이유가 좋은 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쉬워서 하신 건 그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요. 저희 이제 뭐 외국도 마찬가지를 하는데 국내에서 이제 그 질병으로 사망하는 통계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암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위에 랭크돼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타겟을 한 게 심혈관 질환이니까. 그러니까 뇌 같은 거는 뭐 물론 혈액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또 다른 또 여러 가지 뭐 MRI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현장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접근할 수 있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그리고 좀 조금 더 국민들한테 이렇게 뭔가 파급 효과가 있을 정도의 기술을 저희가 이제 심혈관으로 잡은 거죠. 이게 칩 자체가 그 진단 유무를 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칩에다가 혈액을 넣고 네네. 자곤영에 네네.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그 거기서 마이크로리터 마이크로리터 정도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금만 한 방울 정도만 넣으면 되는 거네요. 예, 원래는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칩을 다시 디바이스에 넣고 분석을 하는 건데 네, 맞습니다. 원래 더 이게 좀 더 멋지게 되려면 칩 네. 자체에서 그냥 진단 유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코로나처럼. 코로나 시약. 근데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그 여기 코 비강에다 찔러가지고 거기서 내서 칩에다 넣으면 거기 안에 그 반응 용액이 다 있거든요. 다 있어가지고 주로 보면 색깔로 본다거나 그렇긴 하는데. 줄로 보죠, 2가지 줄. 예, 그렇죠, 맞습니다. 테스트하고 이제 컨트롤이 나오는데,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혈액으로 그 실제로 검사하는 것들은 혈액 내에 굉장히 그 단백질이랑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 들어있는 양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색깔을 낸다 그래도 눈으로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광 기술을 쓰는 거거든요. 네. 그 디바이스는 그러면 네, 네. 그 저기 색깔을 네. 증폭해서 네. 보는 기계겠네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이게 반응 용액 내에 이제 증폭 용액이 들어 있고요. 예. 거기서 증폭을 이제 시킨 다음에 실제로는 밑에서 이제 광을 쏴가지고 거기서 뭐 투과되는 광이나 아니면 반사되는 광을 거기 위에 있는 감지기, 즉 디텍터 같은 걸로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뭐 그 인텐시티를 측정한다거나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농도가 뭐 1이다 그러면 인텐시티가 만약에 1이면 농도가 2다 그러면 이제 인텐시티가 2 이렇게 해가지고 정량적으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기. 정확도는 얼마나 되나요? 재현성하고 시간하고 이 2가지가 중요한데요. 재현성은 보통 상용화가 될 수 있는 게 거의 한 10% 이내. 그러니까 샘플을 10개를 측정하면 그 측정한 값이 10개가 다 똑같아야 그게 재현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만약 10개를 측정했는데 하나 정도 에러가 나면 그 정도 되면 이제 상용화를 할 수 있으니까 재현성이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측정 시간은 어차피 사람이 기다리지 않고 빨리 볼 수 있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타겟으로 한 게 10분이었는데요. 여기서 보면 최초에 한 9분 30초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10분 내에 정확하게 마커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한 거죠. 어려우셨어요? 좀 어렵죠. 왜냐면 이게 솔직히 이게 뭐 이렇게 병원에서 큰 장비로 하면 굉장히 쉽게 좀 할 수는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기술적으로 조그만한 소형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 혈액 내에는 솔직히 수만 가지의 단백질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중에서 저희가 타겟수라는 단백질을 딱 잡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 혈액도 정제하고 그러는데 혈액을 이렇게 원심 분리를 이렇게 돌리면 아마 보셨을 건데요. 원심 분리를 돌리면 위쪽에는 빨간색 백혈구 적혈구가 나오고 그 위에 이제 좀 맑은 용액 그걸 혈장이라 그러는데요. 그 혈장 안에 이제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단백질이 대부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분리를 해서 밑에 백혈구 적혈구는 버리고 그 이제 혈장만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네. 이 센서는 어떻게 만들어요? 뭐 만든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이 센서가 네네네. 뭐 화합물 결합체예요? 아니면 뭐 네. 실리콘 반도체로 만드는 센서? 저희가 만든 그 고통 센서는 이제 뭐 크게 보면 반도체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는데요. 저희 같이 여기서 사용한 기술은 반도체 기술은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이제 병원에 있는 장비랑 기존에 있는 사용하는 장비와 호환성도 좀 있기 때문에 그 칩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실험실이나 아니면 병원에서도 사용하는 칩인데 그 칩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칩은 기존에 사용하던 칩이에요? 예, 그 칩인데 그 칩 안에 이제 반응 용액 같은 걸 넣고 거기에 혈액을 넣고 나머지는 저희가 그걸 아까 이제 광으로 이제 그 디텍션을 감지를 하는 그런 기술이잖아요. 예. 그래서 나머지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그거는 나머지 기기는 이제 리더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 안에 이제 광을 쏘는 그 기구가 그 소자가 있고 광을 받는 소자도 있고 그럼 센서는 직접 개발하신 게 아니에요? 센서라고 되게 하기에는 민감한 얘기인데 이거? 이게 바이오 이게 일반적으로 바이오 센서라 그러면 네. 일단 뭐 반도체 칩 같이 그 뭐지 네. 코로나 그런 네. 칩 같이 그런 거를 개발하는 건데 예. 저희가 개발하는 거는 얘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거든요. 이게 칩은 저희가 말하는 칩은 그 용액이 들어있고 거기에 이제 혈액을 넣는 그 칩을 말하는 거고 거기에도 저희가 이제 그 광을 또 뭐 반사나 흡수를 뭐 제대로 하기 위해서 뭐 다른 또 재질을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좀 그 기존에 있는 그 장비들하고 그 호환성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CTNI라고 하는 단백질을 딱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항체라 그러는데요. 그거를 딱 심어 놓습니다. 표면에 심어 놓고 그 용어 정리해야 돼요. 네네네. 이게 칩이라고 하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병원이잖아요. 칩이라고 하니까 네. 네네네. 사업화와 관련된 그 전문 분야를 담당하고 계신 연구원이 계신다고 해서 특별히 같이 예.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시죠. 예. 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의료정보연구실 최재훈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부분은 의료와 인공지능을 융합하는 연구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요. 이 과제나 이 그 성과에서는 그 닥터 AI라는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실장님 하신 연구하고 닥터 AI하고는 사실은 완전 별개네요. 연동이 되나요? 전체 그림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제 닥터 AI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임상 데이터들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현장 진단 검사 시스템으로 측정한 그 데이터도 같이 심혈관 포함을 해서 질환도 포함되고. 예, 할 수 있다. 그럼 닥터 AI에서는 어떤 부분에 대한 진단을 하시나요? 병명이나 뭐 심혈관 특정하게. 질환으로 일단 타겟팅. 심혈관 질환으로. 물론 다른 질환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데 예. 일단 지금은 이제 심혈관 질환에 타겟팅해서 전체 과제 자체가 예. 그렇게 구성됩니다. 그럼 보통 심혈관 질환을 데이터를 모을 때는 어떤 데이터를 모으나요? 일단 저희들이 그 심혈관 질환의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는 병원에 있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은 처음에 검사를 받는데 이 검사 받은 피검사라든지 아니면 영상 검사 이런 검사들에서 나온 수치들을 저희 인공지능에 입력을 피검사는 알겠는데 영상은 뭐가 있나요? 영상은 CT나 엑스레이 심혈관 관련된? 네네. 심혈관이니까 심장 CT를 찍어야 되니까 예, 가장 예, 중요한 예,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심장에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그 초음파 소리도 같이 지금 이제 흔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게 그 얼마 전에 한참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됐었던 영상 데이터들을 딱 보면 미리 이게 어떤 그 진단이 가능하다. 진단 보조 기능으로서 하는 제품처럼 그러한 기능을 하셨다는 거죠? 심혈관 쪽에? 네, 저희가 맞나요? 조금 다른 점이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과거에 검사한 기록을 넣어주면
저희 닥터 AI는 한 달 후나 1년 후에 이 사람의 이 환자의 혈당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예측해 주는 게 가장 그 닥터 AI의 핵심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진단을 하는 거와 좀 다른 것이 이 환자가 앞으로 심혈관 질환에 걸릴 것인가 안 걸릴 것인가를 예측하는 거는 상당히 그 의사의 영역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AI의 영역은 이 환자의 어떤 그 수치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게 저희 AI의 역할 중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미래의 수치를 예측하는 데 포커스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냥 뷰노나 뭐 이런 데서 하는 영상에서 질병을 진단하는 거는 진단 보조 현재 장치죠. 상태를 그렇죠. 진단하는 거예요. 네. 현재 암에 걸렸다. 현재 암일 수도 뭐 있다. 아니다. 이거를 이제 결정을 해주는 거고 네. 결정을 도와주는 거고. 네. 예. 맞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한 닥터 AI는 현재 상태가 아니고 미래, 뭐 6개월 후 아니면 1년 후 네가 건강검진을 하면 혈압이 이만큼 나올 거고 혈당 수치가 이만큼이 나올 거고 이런 상태일 거다라고 예측을 해주는 그런 거예요. 그거는 의사도 사실 어렵지 않나요? 그렇게 예측하는 거는? 근데 이 예측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례 데이터를 많이 학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는 그 물리적인 어떤 시간이나 아니면 이런 물리적인 제약 때문에 다른 환자 데이터를 많이 학습하기가 어려운데 인공지능은 데이터만 입력을 하면 충분히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AI에게 유리한 영역입니다. 오히려 의사보다 네, 그렇습니다. 그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적용 범위가 네. 그 한 달 후에 나의 체중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저희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나옵니다. 네. 그런 것들라든지 이게 건강 분야에서는 집에서 혈당을 많이 재는데 내가 1시간 후에 2시간 후에 혈당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이제 예측하는데 사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충분한 데이터가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다는 어떤 전제 조건은 충분히 우리가 데이터는 그동안 많이 하신 거 아니었어요? 네, 과제하시면서?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약 70만 건 정도 데이터를 심혈관 질환 관련해서 학습했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학습된 데이터가 병원을 방문할 때, 환자가 방문할 때 이렇게 기록한 환자의 그 측정한 기록이기 때문에 사실 시간 단위로 방문하지는 않잖아요. 일 단위나 이렇게 방문하기 때문에 시간 단위까지는 정확하지 않고 그 일 단위나 월 단위 이렇게 예측하는 것들은 굉장히 정확하게 90% 이상의 정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시계열 EMR이라는 게 네, 정확히 그거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병원에 방문을 하면 여러 검사를 하는데 이 검사된 내용들을 그 전자매체에 기록을 해요. 이 전자매체에 기록한 그 레코드를 일렉트로닉 메디칼 레코드라고 해가지고 EMR 전자 의무 기록 우리말로 하는 그 EMR로 이제 기록이 되고 거기에 의사가 여러 처방했던 내용 그런 것들이 다 EMR에 기록이 돼요. 근데 이게 예측이면은 사실 말 그대로 진짜 예측이잖아요. 갑자기 사람이 나 내일부터 당장 뭐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안 피고 나 내일부터 채식할 거야. 뭐 채식 먹고 이러면 이제 또 이게 수치가 변동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그 변화는 어떻게 체킹을 하죠? 네, 사실은 그게 이제 두 가지로 답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다면 그러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환자들이 결단을 하는 환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해오던 패턴대로 그렇게 가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예측 항목들 중에 그렇게 사실은 혈압 같은 경우도 운동을 바로 하고 잰 상태와 평안하게 누워있는 상태의 혈압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그런 항목이 있고요.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없는 그 항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성 질환을 타겟으로 했던 이유도 있습니다. 주로 그러면 유저는 누가 되나요? 병원에 의사들이 되나요? 의사들이 사용하게 돼요? 아니면 환자 개인들이 그러니까 이 솔루션을 사용하게 돼요? 데이터를 얻는 거는 환자들로부터 이제 얻는 거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패치형 디바이스나 이런 거는 환자가 쓰게 되지만 그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 건강 상태를 예측하고 하는 것들을 진료용으로 쓸 때는 의사가 그 도구를 써야 되는 거죠. 이게 뭐
법률상은 문제 없어요? 뭐 저기 네. 이게 진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요? 우리가 확정을 지어주는 게 아니고 의사가 참고할 수 있는 그 용도로 그 결과를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식약처의 허가를 받거나 인증을 받아야 될 필요는 없나요? 이게 만약에 이제 의료기기로 품목 허가를 받겠다 하면은 이제 식약처에 이제 승인을 안 받으신 거네요, 아직은? 그렇죠. 의료기기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우리 이렇게 MBTI 그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조건하고 혈액 검사 좀 넣고 하면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업하고 보면 예, 예. 네. 그렇죠. 나올 수 있는 거죠.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용도에 그러니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예측 기반이 기간은 있어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예측 기간은 이제 학습 데이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저희가 한 한 달 거는- 뒤, 1년 뒤 뭐 이렇게 근데 그건 저희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설정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부분 조금만 보충해 설명드리면 그 저희 그 사업의 현재 수행한 과제의 특성상 그 아까처럼 식약처 허가를 받고 이런 거는 저희 과제 내 범위에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임상 시험을 하고 그런 별도의 그 사업을 또 두고 있어서 저희 사업 내 범위에 있지 않고 저희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기술을 기업에다가 그러니까 EMR 담당하는 기업에다가 기술 이전과 연구소 기업을 창업을 해서 그 기업에서 그것도 식약처 허가를 받는 프로세스를 밟을 수 있도록 연구소 기업과 계속 그러니까 그 기술 이전은 MD 하이한테 하신 거고 예, 예. MD 하이가 요거에 대한 제품 두 가지를 다 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 일단은 닥터 AI, 닥터 여기는 AI 이제 아니면 다른 기업. 다른 기업에 저희가 또 지금 기술 출자를 해서 연구소 기업 설립 이제 아마 법원에서 판사님이 도장 찍으면 연구소 기업이 설립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거는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술 어차피 이제 상용화를 목표로 해야 되니까 임상도 해야 되고 기기도 실제로 대량 생산을 하려면 저희 연구소에서는 그거는 이제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업에 이제 기술 출자 작년에 했고 기술 가치 평가를 받았고 이제 법원의 판사님의 판단만 나왔죠. 아 그런 것도 네. 법원에서 예, 네, 해줘요. 연구소 기업. 연구소 기업도 네. 법원에서 판사님이 이렇게 도장을 그러면 찍어야 그거는 확실하게 네. 저기 의료기기로 네 맞습니다. 분류가 돼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소 기업이 이제 주식회사 메디키나 바이오라는 회사인데요. 거기 여기 지금 저기 13동 융합기술연구센터 거기에 이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계속해서 상용화하기 위해서 같이 공동으로 이제 지금 계속 그 협력할 지금 계획입니다. 예. 원래 또 의료기기가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좀 텀이 오래 걸리거든요. 실제 상용하는데 좀 아, 엄청 오래 네, 걸리죠. 오래 걸리잖아요. 네. 특히 기기 같은 것들은 좀다 저는 그래서 그 디바이스는 이미 네. 그 예, 어떤 예. 절차 여기 보니까 참여 기관들이 대학병원, 아산병원도 네, 있고 네, 뭐 충남대병원도 네, 있고 네, 그런데 네. 병원들은 뭐 한 거예요? 뭐 임상을 해봤어요? 아니면 뭐 전임상을 해봤나요? 아마 병원은 주로 이제 닥터 AI에서는 닥터 이제 AI 데이터, 때문에 학습용 데이터를 만들고 모으기 위해서 예. 거기서 이미 모아져 있는 데이터를 그 IRB라는 승인 절차를 통해서 예. 우리가 연구용으로 쓸 수 있도록 예, 이렇게 예, 예. 심의를 받아. 그러면 병원은 두 군데? 현재 충남대병원하고 서울 아산병원하고 울산대병원, 아주대병원. 울산대병원, 아주대병원 이렇게. 아 그래요? 그 데이터가 더 늘어나면 정확도는 더 지금보다 훨씬 올라가나요? 네, 현재 아까 말씀 주신 그런 그 가변성이 심한 데이터들의 그 항목에 대한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해서. 예측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검사는 뭐를 해야 돼요? 일단 혈액 검사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영상 검사는 이제 필수적으로 다 수행을 하고 있고. CT요? 일반적으로 심장 CT를 많이 하고 심장 있습니다. CT. 예. 그다음에 아까 그냥 기본 검사들 있습니다. 뭐 체중이라든가 아까 예, 그런 것들, ECG, 그 심장의 어떤 박동이나 이런 것들 검사. 체중, ECG, 혈액 검사, CT 네. 네 가지예요? CT 그냥 CT라고 하는데요. 사실 CT 안에 굉장히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적으로 보면 그 심장에 여러 혈관들이 있는데 혈관의 두께라든가 네. 이런 정보들이 다 입력 네. 정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CT 정보가 단지 하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여러 항목들이 예측 항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떠세요? 사업화 가능성은 잘 될 거라고 보세요?
좀 간단하고 많이 사용할 수 있어야 이게 좀 비즈니스 맞습니다. 모델로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의료 쪽에서 저희들이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 예전에는 병원에 직접 물건을 파는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을 잡았었어요. 의료기기가? 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EMR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다 전산 시스템, EMR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의 하나의 기능으로 들어가서 모든 병원이 EMR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저희들의 기능을 EMR 시스템에 이식을 하면 EMR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모든 병원은 저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좀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뭐냐면 의사 선생님이 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할 때 사실 현재 상태를 보고 진단하고 치료한다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혈압이 지금 140인데 앞으로 내 혈압이 120으로 정상으로 갈 거라고 만약 의사가 예측을 한다면 이 환자는 굉장히 두고 보는 그런 치료들을 많이 해요. 근데 140인데 앞으로 180까지 올라갈 거라는 예측이 되면 굉장히 적극적인 치료를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예측이라는 게 그래도 굉장히 진단과 치료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의사 선생님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많은 그 의료 인공지능 시스템들이 진단과 치료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거기에서 핵심적인 기술이 그런 진단과 치료를 예측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기술이 저희 같은 항목의 EMR을 예측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것이고 의사 선생님한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용 가능성이 있다고. 뭐 궁극적으로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저희가 영상을 찍으면은 많이 막 이게 예, 알려지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기술의 수준이나 다들 궁금할 텐데 이게 진행자가 얼마나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기술에 대한 수준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딱 봤을 때는 여기에 칩만으로 충분히 심장 5종을 구분할 수 있구나라고 이해를 했는데 네, 그게 아니었어요. 예, 그런 이제 연구들도 저희가 뭐 하긴 하죠. 그러니까 예. 이 칩 안에서 그냥 뭐 원칩으로 올인원 칩, 그러네요. 뭐 이런 네. 칩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긴 하는데요. 실제로 뭐 상용화되거나 그렇지는 않았고요. 그거 어렵죠. 되면은 네. 정말 대박일 것 예, 같은 그러니까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예. 그게 좀 어려운 기술이라서 192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물론 뭐 세 군데서 나누면은 한 군데당 한 80억 정도씩, 70억, 60억 정도 이제 쓰신 건데 그 돈이면 적은 돈은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이게 조금 더 이 결과물의 뎁스가 좀 깊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거 말고 좀 더 나가신 게 있으신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연구소 기업 쪽으로 상용화를 해서 저희는 이제 그 기술을 이제 이전을 해가지고 어차피 저희가 연구소니까 상용화는 못하니까 저희는 이제 상용화가 목표니까요. 훨씬 더 어려우실 텐데 돈도 네,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기업이 이제 실제로 하는 거죠. 네. MDI가 여기 MDI, 저희는 메디카나 바이오. 예, 메디키나 바이오. 메디키나 바이오. 네. 거기는 돈 좀 있나요, 그 회사는? 거기가 지금 아마 투자도 많이 받고 그래서 저희 지금은 투자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메디키나 바이오. 네. 저희가 이제 초기에 창업할 때 기술 출자를 해서 이제 연구소 기업을 만들고 그러면 그 기업이 이제 사업화하고 또 성장을 하려면 투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외부 펀딩 받아서 아니 그런 전문가들이 있나요, 애들이? 애트리 홀딩스라고 홀딩스. 있습니다. 애들이 홀딩스가 예, 거기서 애들이 투자- 안에 애트리에서 별도 회사. 출자해서 만든 예, 투자 회사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요? 네. 뭐 예산이 좀 많이 있어요? 투자 금액이? 투자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네. 점차적으로 이렇게 키워나가고 아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가 기술료가 굉장히 거치잖아요. 예. 뭐 발표하진 않지만 예. 그 기술료가 거치면 그 돈의 반은 참여 연구원들한테 쓰고 네, 맞습니다. 10%는 그러한 비즈니스를 위해서 쓰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잘 쓰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걸 정립해서 애트리 홀딩스를 만들었겠죠. 네, 맞습니다. 정확하지는 예. 않지만. 그래서 연구개발 재투자하도록 돼 있고 뭐 이런 네, 부분이 있어서 예. 소장님께서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 어떤 게 좀 더 잘 될 예. 것 같으세요? 하나만 선택하시면. 제 입장에서는 뭐 둘 다 이제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근데 이제 MDI가
먼저 생겼으니까 생겼으니까. 좀 한 발 앞서가고 있다고 볼 수 아. 있겠죠. 네. 1년 차이긴 하지만 사실 뭐 벤처에서 1년은 또 이제 클 수 있으니까요. 네. 엄마 좋아 아빠 좋아 느낌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런 질문 너무 좋습니다. 그럼 MDI에서 요 진단 예측 프로그램은 의료기기로 승인 받으실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아,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으로 의료기기 그렇습니다. 솔루션으로 받기 위해서 네. LBI가 특히 관심을 두고 있는 데가 이제 건강검진이에요. 건강검진에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건강검진 하면은 과거의 기록만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건강검진 할 때 의사가 환자하고 상담을 할 때 그 앞으로 미래의 뭐 체중이나 아니면 BMI 수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같이 논의하면 아무래도 그 어떤 시기 프로그램, 제한되는 어떤 시기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한 수능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은 그런 데이터가 좀 축적된 데이터가 변화 데이터가 있어야 진단 예측이 가능한 건데 딱 한 번의 데이터만 가지고 진단 예측을 어떻게 해요? 그거는 안 됩니다. 저희가 일단 미래를 예측하려면 3번 정도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가장 뭐 3번 검사해야 돼요, 그럼? 3번 병원에 와야. 아, 그 다음에 4번째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하고 가장 정확한 그 횟수는 5번. 근데 아까 그래서 저희들이 응급 환자나 이런 건 5번이 굉장히 많은 수치예요. 근데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거의 막 10년이나 이렇게 치료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예측에 대한 신뢰성 어떻게 보장하나요? 저희들이 이게 정확도를 측정하는데 믿고 가나요, 그냥? 아닙니다.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수치를 컴퓨터에 지워버리고 그리고 그걸 맞춰보라고 AI한테 요청을 해서 예측한 수치와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치를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기존의 네. 데이터를 네. 네 번째까지 맞아요, 넣고 맞아요. 5번째 지워버리는 거죠. 지워버린 숨겨놓고. 상태에서 하면 5번째 값이 정확히 나온다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해서 90% 정확도 아, 나고. 그렇습니까? 예. 이제 조금 이해가 돼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그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이나 뭐 이런 솔루션들은 없나요? 일단 지금까지 많은 그 연구들이 의료 영상을 통한 아까 진단 시스템으로 그렇죠. 많이 맞춰져 예.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런 연구들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는 이렇게 그 국가 출연 연구소나 이런 데에서 많은 데이터와 그다음에 연구비를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연구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저희들이 해외에서 많이 이제 논문들을 찾아보고 같이 해도 이렇게 연구해 가면 되는 한국전자통신이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특허를 좀 내놓으셨나요? 예, 특허도 많이 많이 냈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저희가 연구소 기업을 추진하면서 예. 지재권이 사실은 이제 비즈니스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지재권 확보하는 것도 많은 노력들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고생이 많으셨는데 어떻게 성과는 어떻다고 보세요? 저희는 나름대로 예. 뭐 좋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그냥 기술 개발에서 끝난 게 아니고, 그리고 단순히 그냥 기술 이전만 해서 끝낸 것도 아니고, 예. 연구소 기업을 만들고 예. 그 연구소 기업이 실제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 과제가 끝났지만. 그렇기 그러려면 때문에 연구소 기업에서 그 예. 투자가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연구 책임자는 이게 개인적으로 안 연구원이 들어가.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안 여러 가지 돼요? 뭐 이해상충의 문제라든가 다른 이해가 또 상충돼야죠 이거는. 아니 왜냐면 이해가 연결돼야 더 열심히 하고 그러지 않나요? 근데 그 대신에 이게 이제 그 연구원의 수익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을 때 아니 그 연구원이 돈 버는 거 그거의 하고 반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그거의 내가 돈을 반을 벌어야지. 이 참여 연구자들한테 나눠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아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실제로 포스닥에 올린 기업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거기서 나온 수익을 실제로 거기 참여 연구원들한테 반을 나눠줬거든요. 아 애트리 나눠주고 있기 홀딩스에서 때문에. 투자한 지분만큼의 지분의 이익의 애트리에서 50%는 애트리에서 투자한 기술 출자, 예. 기술 출자를 할 때 이제 지분을 갖잖아요. 예. 그 지분을 매각해서 나오는 기술료
기술료 기술료 말고? 아니고 그럼 지분. 다르면 이게 뭐냐면 아, 지분까지. 아까 10% 이상 예. 이제 확보해야 되는데 예. 기술을 이제 가치를 평가해서 그 금액만큼의 지분으로 이제 연구소가 받는 거거든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닥터 AI 기술은 1억짜리 기술입니다. 이 1억짜리 기술을 MDI에 주고 MDI는 1억 원어치 주식을 매트리 홀딩스에 줍니다. 아니 이제 MDI가 애트리한테 준 거지. 아 그렇죠. 애트리. 매트리한테 주고 애트리 홀딩스는 현금을 현금, 투자한 현금 거고. 투자.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상장이 되면 그 주식을 팝니다. 그러면 1억 원이 100억 원이 될 수가 있겠죠. 100억 원에 50억을 나눠주는 거예요. 연구원들한테 연구원들한테. 참여연구원. 예. 쏠쏠하시겠는데요? 제도적으로는 괜찮네요. 네. 그러면.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돈을 좀 많이 버신 분도 계세요? 이 안에? 예, 네. 저 애트리 안에. 셋들이 안에. 네. 예. 어떤 분이 제일 많이 보셨나요? 글쎄요, 뭐 그게 뭐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공개는 누가 얼마를 공개 안 돼요? 받았다. 네. 이게 좀 사례가 있으면 나쁘지 않을 텐데. 예, 사례는 있어요. 사례- 근데 왜 공개를 안 하나요? 그거는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 떳떳하게 받아야 될 개인- 어떤 연구원이 얼마를 받았다는 공개는 안 되는데 이 어떤 기술이 기술, 그렇죠. 얼마에 예. 팔렸다는 예. 거. 그렇죠. 네, 그런 거는 이제 그 기술 이전을 꽤 하셨네요. 예, 예. 과제 기간 중간에. 마지막 차년도에 21년도에는 9건을 하셨고요. 금액도 억 단위가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주로 전체적으로 요거는 뭐예요? 그 기술 개발을 통해서 예. 기술료를 발생시킨 거예요? 기술 그렇죠. 이전해주고. 예. 그러니까 저희가 기업이 이제 기술을 원하면 이제 기술 이전을 해주고 예. 이제 기술료를 이제 받고 예. 그리고 이제 연구소 기업은 실제로 이제 기술료를 받은 게 아니고 지분으로 출자를 해서 이거는 연구소 저희가- 기업에 준 게 아니라 기술 이전은 어디에다가 주로 하셨던 건가요? 아까 EMR 회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 아까 PHR 회사라고 해서 그 체중계나 아니면 이런 건강식품을 파는 데나 이런 데에서 아, 연구하신 거를 이렇게 모듈별로 예, 예, 각각 맞습니다. 기술 이전을 시켜서 예. 돈을 버셨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아, 그렇죠. 그리고 기술 이전에서 회사를 차리신 건 또 별도고. 예. 뭐 소유권이나 이런 문제는 없어요? 저희 지재권을 예.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예.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실제 기술 이전을 한다는 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나 이런 것들을 그 기업에서 그 특허를 사용해서 어떤 돈을 벌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그러니까 사용권을 주는 사용- 겁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 보통 이렇게 솔루션을 연구하거나 예. 할 때 우리가 이제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부 용역도 많이 주잖아요. 예, 예, 예. 용역회사들한테 줄 때 야 이거 니들 여기 만들어 줘라고 예, 예, 하고 그게 이제 기술료까지 얹어가지고 예, 나중에 기술료로 예, 예, 피드백되고 예, 하는 이러한 모렴치한 예,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방송에서 나중에. 빼주셔야 돼요. 아니 그거는 나중에 이제 얘기고 또 그런 이게 사실은 좀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될 텐데 그런 그래, 사례들에 대한 방지나 이런 건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저희 이제 내부 기술 이전 이제 프로세스에 보면 예. 기술 이전 받는 기업이 용역을 받았는지 하는 거를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나요? 용역을 네, 관리를. 받은 이제 기업이면 그 기업에 왜 기술 이전을 하는지를 상세하게 기술하게 돼 있거든요. 기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검토를 해서 이게 적정한지 여부를 이제 그거 가지고 판단하게 돼 어려운데요. 이렇게 돌려치기도 가능하고 막 그런 부분이 근데 있어서. 참고로 저희 업체 저희 우리는 기술 용역- 이전에 저희는 용역에서 용역 업체는 나가는 하나도 없어요. 업체 기술한 적은 아, 없어요. 용역 자체가 없었습니까? 아니, 아니 용역을 받아간 업체는 기술 이전 기술을- 업체에 아, 하나도 아니. 없어요. 예. 아니 뭐 제가 했던 얘기가 그러한 우려나 기술료의 이런 문제가 사실 거기서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라 근데 또 이게 네. 필요에 의해서 용역을 한 업체지만 이 업체가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그 기술이 필요하다 하면 또 기술 이전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해서 이게 타당한지 여부를 이제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기술 이전 심의회에서. 이번 과제 이거 하시면서 이 주제 하시면서 힘드셨던 점, 뭔가 어려웠던 점 있으시면 하나씩. 사실 뭐 닥터 AI 쪽은 이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예. 이제 어려운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저희가 과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병원들하고 이렇게 미팅을 이제 했었는데 그때 이제 데이터에 대한 이슈들이 좀 세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병원이 생산한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산출물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권리를 갖고 싶어 했고, 또 이제 애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데이터는 그 병원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거지만 그 이후에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애트리가 단독으로 이제 기술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에서 그러면 그 소스인 데이터에 대한 기여도를 얼마나 줄 수 있는 거냐. 병원에. 예, 그 병원에. 이게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트리에 이제 지재권 하는 부서, 그리고 병원에 또 법무팀이 붙어서 한참 논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건 특허의 문제다. 그래서 이제 특허에 들어가는 지분만큼 세워한다. 병원도 준다? 예. 아, 병원도 줬어요. 그래서 특허 지분을. 근데 이제 병원에서 만든 특허를 저희하고 공유할 생각도 없고 저희도 병원에서 만든 특허를 공유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사실 별도의 기술은 별도로 사용하기 그런 방식으로 취했어요. 근데 사실 그 데이터도 어떻게 보면 환자들의 개인정보 느낌인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해결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익명화 처리를 해서 어떤 사람의 데이터인지 알 수 없게 만든 데이터만 이제 저희들이 사용을 했고, 또 그 데이터를 병원에서 가져오지 않고 병원에 가서 했거든요. 가장 처음 단계가 이 IRB 심의입니다. 병원에 IRB 심의가 있는데 IRB 심의라 하는 게 네. 뭔지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IRB 심의라는 게 이 연구를 위해서 병원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사용해도 되는지를 허가해주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비식별화나 익명화 이건 당연히 어떤 보안적인 그리고 개인의 저작권 문제이기 때문에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익명화를 했다고 해서 모든 데이터를 무작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걸 미리 다 규정을 해놓습니다. IRB에. 그리고 그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놓은 게 IRB 심의입니다. 이 심의를 거쳤다는 얘기는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사용하는 방법은 또 별도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병원의 정책인데요. 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그 병원 데이터가 밖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스스로 병원 내에서 규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가서 아니 그 데이터 3법도 통과되면서 어찌됐거나 개인정보도 비식별화만 되면 갖다 쓸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네 맞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게 해놨는데 그런데도 안 줘요? 주냐 안 주냐는 이제 스스로 결정을 하는 문제입니다.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주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병원도 사실은 잘 보시면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줘야 된다면 외국에 있는 보험회사나 이런 데에서 한국에 있는 의료 데이터를 전부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중요한. 그렇기 때문에 꼭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요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건 아니고 어디에 쓰겠다 하는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면 그거를 이제 심사를 해서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그 공공기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잖아요. 요구하는 건 사실은 대부분 정보 공개. 주잖아요. 정보 공개하면 그런 개념인 줄 알았더니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데이터 이제 혈액이죠, 혈액 샘플. 실제로 저희가 연구소에서 뭐 이렇게 피 뽑아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기를 만들면 이제 실험실에서 이제 그 뭐 이렇게 상업용으로 나오는 거 가지고 테스트는 하는데 실제로 검증을 하려면 그 혈액 샘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도 이제 물론 그 충남대 병원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 가지고 와서 이제 실제 거기서 샘플 실제로 심근경색 환자의 샘플을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이렇게 하는데 그 샘플이 솔직히 많이 얻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데가 좀 많이 어려운 점이 있죠. 국장님 하신 연구 중에 네네. 그 진단 키트 네네. 칩을 만들고 네네. 그리고 뭐라 그래 분광 분석기라고 그래요? 아니면 그냥 저희는 그냥 혈액 분석기라고 그래요? 그냥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현장 진단 검사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통칭해가지고 시스템. 광으로 분석하는 네, 저희는 거죠? 광으로 네. 분석합니다. 그러면 그 디바이스를 같이 일체화돼서 비즈니스가 되셔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네. 디바이스를 직접 다 만드셨어요? 예, 여기서 저희가 이제 그 시스템 있잖아요. 저희가 설계나 아니면 들어가는 광 기술이나 부품이나 이런 건 저희가 다 선정하고 시스템을 직접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는 이제 용역으로 저희가 그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만들었어요. 시스템 전체는. 특허는 뭘 거셨습니까? 특허는 거기에 그거 들어가 있어요? 있는 이제 분광 기술들하고요. 예. 그다음에 뭐 다양한 그 위에 이제 시스템 전체에 관한 특허들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저희도 특허를 많이 냈죠. 특허를 21년도에 38건이나 하셨어요. 이게 아마 합쳐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그래. 아, 네, 네, 네. 누적돼서? 네, 누적돼서. 네, 네, 네. 예. 기술 이전 성과 9건도 역시 누적치예요? 예, 그 뒤에 이제 뭐 22년, 23년도에 기술 이전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네. 저기 그 시스템에서 가장 핵심적인 특허는 뭘 내셨어요? 저희가 이제 분광 특허인데요. 그 실제로 얼마만큼 그 광을 쏘고 얼마만큼 잘 받을 수 있느냐 그런 이제 광학 모듈 시스템 광학 모듈 그 자체를 갖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핵심 특허로 해가지고 그거를 기술 가치 평가를 약간 이제 1억인데 저희도 한 0.92억 원 정도 받아서 한 거의 1억 정도 받아서 그거를 이제 기술 출자를 해가지고 연구소 개업을 만든 거죠. 네, 그래서 그쪽에서는 딱 맞았던 게 그쪽에서 그 메디키나 바이오라는 데가 실제로 이제 이 심근경색 마커뿐만 아니라 암인데 간암 마커를 자기들이 그 FDA 승인을 받은 마커가 있습니다. 기존에 쓰던 거 말고. 간암? 네, 간암 마커. 이거 기사에 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갖다 근데 그 간암 마커가 있는데 그거를 분석해줄 시스템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하고 이제 딱 저희가 이게 맞아가지고 저희가 그거 시스템 기술을 그쪽에 주고 그쪽에 있는 그 마커를 사용을 해서 실제로는 이제 뭐 심근경색 또는 간암 마커까지 한꺼번에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그래도 그런 시스템. 분광 분석 네.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거면 네, 네, 맞습니다.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다 활용할 수 있죠. 네. 가능한 범위겠네요. 그렇죠. 그 네. 디바이스만 있으면 네, 기계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당장 주식을 미리 사놔야 주식을 미리 사놔야 돼. 그것도 나중에 혹시 제가 그쪽에 상장을 한다 그러면 제가 혹시 알려드릴게요. 적어놓고 이제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그렇죠. 그런 게 사실은 좋은 정보죠. 네. 폭망하기도 하고. 그렇죠. 대박 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기꾼들도 많아요. 맞아요. 중간에. 네, 맞습니다. 특히 이렇게 연구소 주변에서 네. 있는 기업들 중에 그렇게 엄청난 기술이다라고 해서 막 선전했다가 망한 경우도 꽤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장담할 수는 없죠. 그래도 넷들이가 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신뢰성이 저변에 네, 깔려 네. 있기 때문에 그 이번 과제가 지금 우수성과에 선정이 되신 거잖아요. 예. 어떤 점 때문에 우수성과에 선정이 되신 것 같으세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성과명에 사업화가 들어있거든요. 연구소 기업을 통한 사업화. 그냥 그 부분이 다른 과제하고 이제 차별화되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사업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과제의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가 기술 개발까지 하고 멈춰서 이 기술들이 사장되는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한 과제는 그게 상용화까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굉장히 높여놨다는 게 성과를 인정합니다. 팀장님 좋아하시잖아요. 사업화 시키는 거. 무조건, 그렇죠. 무조건. 예. 아니 원래 분야 자체가 디지털 융합 연구소가 가장 또 운영 범위가 근접한 분야가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칩은 원래 있던 건가요? 저희가 사출은 좀 많이 했습니다. 네. 한 3, 4천 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대량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방식은 있던 건데 네네네. 거기에 맞는 전용 용기 예, 맞습니다. 칩을 만드셨다. 네, 맞습니다. 칩이라고 꼭 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연구하는 바이오 센서나 의료 쪽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걸 통칭해서 그냥 칩이라고 하죠. 아주 기분 나빠요 저는. 네. 왜냐하면 칩이라고 그러면 통으로 바꿔주세요. 통. 그럴까요? 아니 네. 그리고 또 없어 보이니까. 네네. 의료 관련 디바이스나 솔루션을 만드시는 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국내 기업의 인프라도 사실은 충분치 않고 네, 맞습니다. 그 뷰노나 뭐 이런 네, 데는 네, 네.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데 사실은 지금 박사님 연구하신 예측 프로그램은 다른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데이터만 있다면. 맞습니다. 가장 많은 질환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심혈관으로 잡으시는 네, 것뿐이고 네, 네, 다른 것들도 DB만 있으면 예측 프로그램이 가능하신 거 아니에요? 현재 저희들이 폐혈증이라는 응급 환자 데이터에도 적용을 해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만성 질환은 저희들이 한번 해봤고 폐혈증은 이제 응급 질환입니다. 응급 질환. 폐혈증. 예, 혈액이 감염이 돼요. 피가 썩는 건가요? 피에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네, 저기 조개 바이러스 먹고 감염. 하면 네, 맞습니다. 많이 생기는. 네, 네. 그러면 이제
며칠 내에 죽거든요. 예. 30%가 예. 사망에 이르는데 그런 데이터에 현재 적용을 한 연구 있어요. 폐혈증 예측이면 그러면 당신이 이제 죽습니다. 이건 사실 예측만 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치료하는 게 이제 최적의 방법인지 최적 그 치료까지. 치료 그 경로를 찾아주는 거 그게 사실은 더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요. 경로를 찾아준다. 예.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응급 환자 같은 경우는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치료 프로세스를 거쳐야 이 환자 가장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검사 내용을 실시간으로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런 환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치료, 어떤 절차를 몇 분 내에 해야 된다. 아까 질문 드렸던 거 이어가지고 우수 성과로 선정이 되셨는데 예, 예. 그 소감 한마디 여쭤볼게요.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저희가 그래도 이제 5년 동안 20명 넘는 연구원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연구 개발을 진행해 왔는데요. 근데 이렇게 이제 우수 성과로 이렇게 선정이 되고 해서 연구원들도 다 이렇게 이제 보람도 느끼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192억 아까 이제 계속 쓰신 연구비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예. 최소한 한 10배는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연구소 기업 2개를 만들었으니까 각각이 이제 1,000억의 밸류가 되면 2,000억의 이제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했다고 이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이제 저희가 그래도 성공적인 그 사업화까지 지원을 해서 그런 경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계속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같이 했던 연구원들한테도 여러 가지 또 이제 경제적인 그런 혜택이 들어갈 수 있어서 그런 상해 보람 플러스 또 경제적인 보상도 이제 같이 있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예, 꼭 이루어지기 예. 기대하겠습니다. 2천억. 예. 2천억을 향해서 최소. 최소. 네, 전화 드리겠습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열받을 것 같아요. 지금. 한통 쏘겠다는 거죠. 맛있는 걸로. 취업. 네, 알겠고요. 그럼 지금 이렇게 두 가지가 사실 미래 사회에 되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미래 사회로 만들어질 것 같으신지 뭔가 어떤 점이 달라질 것 같으신지 제가 답할까요? 두 분이 침묵을 하시니까 이건 어려운 질문. 지금 뭐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또 이제 고령화되고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료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도 부족해지니까 이제 자꾸 이제 의사 더 늘려야 된다. 그런 이제 사회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의료의 어떤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그런 이제 사회 경제적인 요구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료용 인공지능이든 아니면 현장에서 바로바로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든 이런 것들이 그런 의료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일조를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건강 100세를 만들어가는 그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20, 30년 있으면 다 100세까지 살 수 있는 그것도 이제 건강하게 이제 그런 시대가 오지 아마 않을까. 소장님도 100세 사실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처럼 가면. 86세인데요, 지금. 네. 평균 연령이. 물론 아파서 100세까지 가는 맞습니다, 의미가 맞습니다. 없겠지만 건강한 상태로 네. 하려면 예측도 잘 하고 건강 측정을 잘 할 수 있는 게 필요하겠네요. 저도 그 답변 하나 할 수 네, 있는데 말씀하시죠. 의사는 한 사람당 한 명의 의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한 사람당 한 명의 인공지능 의사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꿈꾸는 거는 앞으로 인공지능에 있어서 인공지능 주치에 있어서는 한 명에게 한 명의 인공지능 주치를 할당을 하자 이런 목표를 의사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의사를. 아니, 예, 맞아요. 이 제목에 인공지능 주치 기술 개발이잖아요. 맞아요. 그거 지금 설명해 주신 건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네. 우리가 예전에 영화 허에서 그 걔가 계속 그 연인처럼 해주는 것처럼 여기서 계속 나에 대한 건강을 얘가
얘기해 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쪽으로 궁극적으로 가겠다. 네, 저희 미래상. 지금 이제 심혈관 질환에 네. 국한돼서 시작은 하지만 지금 이렇게 계속 질문 폭탄을 맞으셨잖아요. 네.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IITP에게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네. 지금 해주시면 되거든요. 소장님 선생님 융합 연구에 뭐 지속적인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뭐 지금 융합 연구가 예전 같지 않고 많이 좀 위축돼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이번 좀 듭니다. 연구비 축소에서도 가장 많이 예, 타격을 타격도 입은 많이 융합 이제 분야죠. 받았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융합 연구가 여러 산업의 혁신,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또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도 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분야인데 이게 이제 융합 연구는 그 종합 기술이다 보니까 이게 특정 기술 영역으로 그러니까 투자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융합이 자꾸 이렇게 빠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12대 국가전략 기술 하면 이건 그러니까 기술 12개잖아요. 예. 융합은 그런 기술들을 종합해서 뭔가 솔루션을 만드는 영역인데 이거는 기술이 아니니까 종합 기술이다 보니까 12대 국가 전략 기술에 이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에서 자꾸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소외되는 현상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뭔가 융합이라는 거에 대한 뭔가 이제 별도의 그런 이제 뭐 카테고리, 뭐 투자,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이게 조금 더 좀 깊게 가면 네. 그 과기정통부는 네. 전통적으로 네트워크와 소프트웨어가 예, 예. 핵심이죠. 예, 예, 예. 뭐 거기 공무원 조직이 재편되어 예, 있는 예, 것도 예, 예. 크게 네트워크실과 정보통신실이 예, 예, 있고 거기 보면 그 안에 뭐 AI 실 국별로 소프트웨어고 예, 예, 예. 이렇게 있는데 가장 큰 게 네트워크 소프트웨어다 예, 보니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가 예, 있긴 예. 하지만 융합은 사실은 그러한 기술들을 가지고 접목하고 예, 예, 할 수 예. 있는 쪽인데 아마 예산 축소도 가장 많이 맞아요. 되지 않았나 싶어요. 예, 예. 그리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 산업부에 네, 네, 가서도 각 그 도메인별로 있는데 그게 뭐 ICT 기술을 융합을 해서 효과를 내야 되는데 예, 예, 예. 그러기에는 또 기존에 있었던 도메인에 투자해야 될 내용들이 예, 예, 있다 보니 예, 애매한 지점이 있을 예, 수밖에 예, 없겠네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예. 헤쳐나가실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고민이 아주 많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시겠네요, 진짜. ICT하고 산업하고 융합이잖아요. 네. 이게 근데 이제 ICT에서는 이거는 ICT 산업 융합이니까 산업 쪽에 가서 해. ICT는 그냥 도구를 쓰는 거니까 네. 이렇게 밀고 또 산업으로 산업하는 가면 사람들은 여기는 어떻게 우리 원래 그거 하던 거 해야 되는데 이게 저 ICT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ICT 가서 해. 그러니까 서로 미니까 이게 중간에서 이 자리를 못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산업 쪽에도 이렇게 좀 얘기를 해서 이쪽에 투자 포트폴리오에 좀 들어가고 그리고 ICT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다 이것도 해서 이제 ICT 쪽에서도 뭔가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는 하거든요. 양쪽에서 그냥 이렇게 왜냐면 양쪽에서 다 이렇게 치이니까 다 갈 수밖에 없죠. 뭐 한쪽에 올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이쪽은 뭐 참 힘드셨겠어요. 힘듭니다. 그거 그렇죠? 확보하기가 네, 아니 힘드시겠어요. 올해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저 아니, AI, TBS. 그 IITP에 하고 싶은 거죠. 예, 맞습니다. 왜냐면은 그 IITP가 연구 기술 개발을 하는데 원사이드 연구를 해요. 아까처럼 원천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뭔가 사회에 융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고요. 근데 정말 한국에서 잘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응용에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을 처음부터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처음부터 하는 그 미국 방식이나 유럽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의료라는 그 도메인으로부터 인공지능을 시작하면 그 새로운 영역의 인공지능을 저희가 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 그리고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에서 하는 인공지능 그 기술 개발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만의 독자적인 방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IITP의 그 연구개발, 기술개발의 방향은 미국과 유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동일한 기술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것처럼 이제 의료나 아니면 융합에서부터의 원천 기술을 뽑아내는 이런 방향의 연구 개발과 기술 개발에도 굉장히 좀 많이 투자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사실은 뭐 예. 이게 좀 뭐 깊은 얘기 좀 할게요. 나중에 활용을 하시든가 말든가 하시고 그 우리가 이제 AI를 얘기할 때 그 거대 학습 모델로 해서 챗 GPT 같은 그런 솔루션을 만들 수 있냐. 그 하드웨어 시스템 투자 자체도 힘들 뿐더러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구글 나왔을 때 이제 거인의 어깨에 세상을 본다라고 하려면 이 그 오픈 AI에서 공급하고 있는 이 API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도메인을 어떻게 제때 응용하고 갈 거냐.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네. 야, 니네 저기 뭐 AI 한다고 기본적인 그 오픈 AI 같은 것들을 지금 니들 만들 수 있어? 그동안 뭐 10년 동안 했는데 뭐 했어? 쉽게 그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못할 거면 응용으로 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 그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애들이 안에서는 동의 되나요, 그게? 그렇지도 않을 것 같은데. 동의가 안 되는 게 동의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 관리기관이 IITP예요. 예. IITP의 큰 방향이 있는 거고 저희들은 그 방향에 순응하면서 진행을 연구 기술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IITP가 그 두 가지 방향을 다 채택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저희들이 지원이 되는 부분. 과제가 그렇게 도출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참 걱정이긴 합니다. 그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뭐 의료 정보 챗 GPT 같은 게 한 번에 나와주면 사실은 대책 없잖아요. 저희가 그 대책을 저희가 만들 건데요. 예. 저희가 그 의료 메디칼 GPT를 만들면 예. 저희가 주도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 확보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거는 저희한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 저희가 유리한 게 국내 데이터가 많다. 네, 왜 그러냐면은 많을 뿐더러 우리나라의 가장 양질의 데이터가 의료 데이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빅데이터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네. 제대로 된 데이터는 사실 없어요. 네. 그리고 의료 데이터는 우리나라 가장 엘리트들이 만드는 데이터들입니다. 의사들의 가장 수능 점수도 높고요. 그런 분들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선진국들에서도 한국의 메디칼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큰 욕심이 많아요. 국가적으로도 그러면 이거는 좀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아무나 못 쓰게. 네,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신 거라면 그거는 고민을 좀 해서 법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다시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시리는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아니 진짜 저는 대단.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제 나아가고 싶으신 방향, 비전 한번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예, 의료에 대한 그 연구는 뭐 지속적으로 이제 해나가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의료진흥 또 뭐 의료기기 다 이제 그 나름대로의 이제 기술개발 로드맵들을 가지고 지금 이제 연구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흥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닥터 AI는 미래 건강을 예측하는 거고 또 지금은 닥터 패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최적의 치료 경로를 이제 알아내는 이제 그런 이제 인공지능 하는 거고 또 이제 앞으로도 계속 또 개인화되고 일상화되고 또 이제 지능화되는 그런 이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 이제 계속 해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병원에서만 이렇게 측정하는 게 아니고 일상적인 그 일상생활에서도 내 건강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제 기술들 또 좀 더 빠르고 간편하게 진단할 수 있는 이제 의료기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내시경으로 암 진단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 개발하는 것들도 이렇게 계속 방향 잡아서 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끔 물어보나요?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저희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의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료부터 인공지능을 시작해서 저희 꿈은 우리나라가 그 의료 인공지능의 허브가 되는 꿈을 좀 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데이터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요. 의료 서비스도 사실 수출을 중국에서 오고 그러잖아요. AI도 똑같이 의료 기기는 이미 선진국에 뺏겼다고 한다면 서비스 및 인공지능은 우리나라가 선도해가지고 이 의료 AI의 허브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이런 꿈을 좀 같이 꿨으면 좋겠어요. 아유, 네, 좋습니다. 의료기기는 선진국에 뺏겼다는데 다시. 새로운 분야에서 찾는 거죠. 또. 여기는 이제 굉장히 큰 이제 이렇게 그 주제로 갖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기기들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일반 가정이나 이제 개인들이 이제 손쉽게 핸드폰 뭐 이런 뭐 워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접근하고 쉽게 데이터도 뭐 이렇게 측정할 수 있고 그냥 그 의료 기기처럼 안 느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기기 쪽으로 그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편하게 가정이나 일반 가정 아니면 뭐 직장 뭐 이런 데서 자기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로 저희는 이제 계속 기술 개발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네. 예, 오늘 그 심혈관 질환을 위한 인공지능 주치의 기술 개발 지난 5년 동안 연구하셨던 결과가 우수성과 과제로 분류가 되고 아마 시상식을 작년에 했나요? 시상식 뭐 받으셨어요? 상?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아, 그래. 상을 좀 주고 돈 같은 건 안 주잖아요. 예? 돈 아니 안 상금 주고. 없고요. 다음에 과제할 때 뭐 또 우대배점을 주거나 이거 또 없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를 아니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기쁜 마음. 네, 기쁜 마음. 하여튼 여기 관련하셔서 연구하셨던 우리 여기 김승환 소장님과 또 실장님, 또 최재현 박사님 같이 인터뷰를 했고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서 저희도 사실은 들어야 될 얘기들을 듣고 또 이렇게 궁금한 것들도 많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이 연구본부와 연구소가 그리고 연구실이 끊임없이 번창하시고 큰 역할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Dale, dale.